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접 겪은 충격적인 성적인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19금 이야기를 들으실 구독자님들만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서울역 대합실의 형광등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다. 미영은 작은 캐리어 하나만 끌고 전광판 앞에 서 있었다. 밤 9시 40분. 강릉행 KTX 막차까지 20분이 남았다. 핸드폰 화면에는 남편 성호의 부재중 전화가 8개나 쌓여 있었다. 하지만 미영은 전원을 꺼버렸다.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다. 또 골프야? 매주 토요일마다 나가면 언제 우리 시간을 가져? 은퇴하고 나서도 집에 있기 싫어? 3시간 전 아파트 거실에서 터진 싸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성호는 평소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골프복을 정리하며 말했다. 친구들이 기다리는데 어쩌겠어. 은퇴하고 나서 이것도 못하면 뭘 하라고? 25년 동안 회사 일로 바빴으면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하는 거 아냐? 우리 둘이서 보낼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뭔 소리야 갑자기.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극단적으로. 그 말이 미영의 가슴을 후벼 팠다. 작년에 큰딸 수진이 결혼하고 막내 아들 준호도 군대에 간 후로 집은 텅 비어 있었다. 25년 동안 아이들과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미영에게는 갑자기 주어진 공허함이었다. 난 극단적인 게 아니라 외로운 거야. 아이들도 다 떠나고 당신마저 맨날 밖에만 있으면 난 뭘 하며 살라고? 성호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한숨을 쉬었다. 그럼 너도 뭔가 해봐. 취미 활동이나 봉사 활동 같은 거 말이야. 나한테만 매달리지 말고. 매달린다. 그 말이 방아쇠였다. 미영은 25년 동안 가정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매달린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다니. 매달리는 게 아니야. 함께 하고 싶은 거야. 우리가 젊을 때 못 해본 것들 이제라도 같이 해보자는 거야. 무슨 젊을 때처럼 말해. 우리 나이에 뭘 같이 한다고. 그 순간 미영은 깨달았다. 성호에게 자신은 더 이상 아내가 아니라 그냥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일 뿐이었다. 지금 서울역 대합실에서 그때를 떠올리니 가슴이 복잡했다. 미영은 자판기에서 따뜻한 커피를 뽑아들었다. 관절염 때문에 뻣뻣한 손가락에 따뜻한 캔이 위로가 되었다. 강릉. 젊을 때 성호와 신혼여행을 갔던 곳이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다. 바닷가를 걸으며 앞으로의 꿈을 이야기하던 시절이었다. 지금은 그 꿈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돌아보고 싶었다. 9시 50분. 승차 안내 방송이 나왔다. 미영은 캐리어를 끌고 승강장으로 향했다. KTX는 깨끗해 보였다. 1시간 50분이면 강릉에 도착한다. 짧은 여행이지만 의미가 있을 것 같았다. 7호차 12번 좌석. 창가 자리였다. 다행히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미영은 가방을 선반에 올리고 자리에 앉았다. 열차가 출발하기 5분 전 누군가 미영 옆자리에 앉았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다. 깔끔한 회색 재킷을 입고 있었고 은은한 비누 향이 났다. 단정한 모습이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나이에 비해 젊어 보였다. 미영도 가볍게 인사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천천히 속도를 높이며 서울역을 벗어나는 순간 미영의 가슴도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바다가 보고 싶어서요. 옆자리 남자가 갑자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것이었다. 미영은 그 말에 고개를 돌렸다. 남자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다. 저도요. 미영이 대답하자 남자가 살짝 미소를 지었다. 기차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시속 300km로 달리는 KTX 특유의 안정적인 진동이 느껴졌다.
객실의 조명이 자동으로 어두워지면서 따뜻한 분위기가 되었다. 이제 곧 자정이 될 시간이었다. 미영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규칙적인 기차 소리가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다. 긴 손가락에는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왼손 약지에 있던 결혼 반지 자국이 유독 눈에 띄었다. 혼자 여행은 오랜만이신가 보네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자 남자가 고개를 돌렸다.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이 보였지만 눈빛은 맑았다. 네, 그렇습니다. 아내가 죽은 이후로는 처음이에요. 그 말에 미영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자신은 남편과 다투고 나온 것인데 이 사람은 더 큰 상실을 겪었구나 싶었다. 죄송합니다. 괜한 말씀을 드렸네요. 아닙니다. 괜찮아요. 벌써 2년이 지났거든요. 남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바다가 보고 싶었어요. 남자가 다시 말했다. 아내와 마지막으로 함께 간 곳이 바닷가였거든요. 그때 약속했었어요. 건강할 때 바다 근처로 이사해서 여생을 보내자고. 그의 이야기가 자신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 자신도 젊은 시절 성우와 비슷한 꿈을 꾸지 않았던가. 저도 비슷해요. 강릉이 신혼여행지였거든요. 그때는 매년 가자고 했는데 미영의 말이 끝나지 않았지만 남자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기차는 어둠 속을 달리고 있었다. 1시간 5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왠지 긴 여행을 하는 것 같았다. 기차가 커브를 돌 때마다 미영의 어깨가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기울었다. 동시에 남자의 재킷 소매가 미영의 팔에 살짝 스쳤다. 부드러운 울 소재의 감촉이 팔목을 스쳐 지나갔다. 미영은 순간 몸을 움츠렸다. 오랫동안 성우 이외의 다른 남자와 이렇게 가까이 앉아본 적이 없었다. 25년 결혼 생활 동안 다른 남자를 의식해 본 적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옆에 앉은 이 남자의 존재가 묘하게 의식되었다. 남자는 미영이 움츠린 것을 눈치챈 듯 살짝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였다. 배려하는 마음에서였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기차가 또다시 흔들리면서 두 사람의 팔이 다시 가까워졌다. 이번에는 미영이 먼저 움직이지 않았다. 그냥 그 상태로 있었다. 남자도 특별히 피하려고 하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자리가 좁네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사과했다. 괜찮아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기차가 또다시 흔들림을 보였다. 이번에는 미영의 손등이 남자의 손등에 살짝 닿았다가 떨어졌다.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미영에게는 매우 길게 느껴졌다. 남자의 손은 따뜻했다. 그리고 부드러웠다. 성우의 거친 손에 익숙했던 미영에게는 신선한 감촉이었다. 손이 차시네요. 남자가 갑자기 말하며 자신이 가져온 따뜻한 음료를 건네주었다. 고맙습니다. 미영이 캔을 받는 순간 남자의 손가락이 미영의 손가락에 살짝 닿았다. 미영은 순간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고맙네요. 어떻게 알으셨어요? 손이 차가우셨길래. 제 아내도 손발이 항상 차가웠거든요. 따뜻한 캔을 두 손으로 감싸주니 정말 온기가 전해졌다. 오랫동안 누군가의 배려를 받아본 적이 없었던 미영에게는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다. 창밖으로 작은 마을의 불빛이 지나갔다. 저 불빛들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미영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런가요? 저는 오히려 외로워 보여요. 왜요? 혼자 있는 사람들의 불빛 같아서요. 저처럼. 그 말에 미영의 가슴이 짠해졌다. 자신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외로울 때가 있어요. 맞습니다. 가장 외로운 건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함께 있어도 혼자인 것 같을 때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기차는 계속 달렸고 그 흔들림 때문에 두 사람의 어깨가 가끔씩 스쳤다. 이제는 그 접촉이 어색하지 않았다. 낯선 사람의 따뜻한 배려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11시 30분이 넘어가자 객차 안의 분위기가 더욱 조용해졌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졸기 시작했다. 강릉까지는 이제 3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미영은 전혀 잠이 오지 않았다. 옆에 앉은 남자 때문이었다. 남자도 잠들지 않고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잠이 안 오시나 보네요. 미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 여행 첫날은 항상 그래요. 설렘 때문인지 잠이 잘 안 와요. 남자가 책을 덮었다. 그러자 두 사람 주변이 더욱 어두워졌다. 책 재미있어요? 여행 에세이예요. 혼자 떠나는 여행에 대한 이야기들. 남자가 책을 보여주려고 몸을 미영 쪽으로 기울였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확연히 가까워졌다. 미영은 그의 체온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있었다. 미영의 어깨가 남자의 팔에 살짝 닿았다. 이번에는 좀 더 직접적인 접촉이었다. 미영은 순간 몸이 경직되었다. 하지만 피하지 않았다. 좋은 책이에요. 나이 들어서 떠나는 여행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남자가 천천히 책을 무릎 위에 내려놓으면서 말했다. 하지만 몸은 여전히 미영 쪽에 기울어진 채로 있었다. 미영은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25년 결혼 생활 동안 이런 설렘을 느껴본 적이 언제였을까? 기차가 커브를 돌면서 남자의 무릎이 미영의 무릎에 살짝 닿았다. 두꺼운 바지 위로였지만 그 감촉이 미영에게는 강렬하게 다가왔다. 미영은 순간 몸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가만히 있고 싶었다. 남자도 비슷한 상태인 것 같았다. 기차가 안정을 찾았는데도 무릎을 떼지 않았다. 미안해요. 남자가 작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몸을 떼지는 않았다. 괜찮아요. 미영도 대답했다. 정말 괜찮았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좋았다. 남자가 조심스럽게 손을 움직였다. 팔걸이 위에 올려놓았던 손이 조금씩 미영 쪽으로 다가왔다. 드디어 남자의 손끝이 미영의 손목에 닿았다. 매우 가볍게 마치 나비가 앉은 것처럼. 이러면 안 되는데. 미영이 작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손을 빼지는 않았다.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남자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손도 그대로 있었다. 두 사람은 그 상태로 한동안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있었다. 나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미영은 생각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다. 이미 선을 넘고 있다는 것을. 남자의 손가락이 미영의 손목을 조금 더 감쌌다. 여전히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지만 이전보다는 확실한 의도가 느껴졌다. 곧 강릉에 도착할 것이었다. 그럼에도 두 사람만의 세계가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었다. 자정 10분 전 기차가 강릉역에 도착했다는 안내방송이 나왔다. 미영과 남자는 서로를 바라봤다. 1시간 5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둘 사이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생겨났다. 플랫폼에 내리는 순간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차갑고 습한 바람이었다. 바다 냄새네요. 미영이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다. 정말 오랜만에 맞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 역을 나섰다. 자정이 넘은 시간이라 호텔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호텔 예약은 하셨어요? 남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아니요. 그냥 와서 구하려고 했는데. 당신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행히 역 근처 호텔에서 방을 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죄송합니다. 지금 남은 방이 딱 한 개뿐이에요. 더블룸인데 프런트 직원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미영과 남자는 당황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럼 그 방으로 주세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미영도 고개를 끄덕였다. 객실에 들어서자 생각보다 넓은 방이 나타났다. 큰 침대 하나와 소파, 그리고 테이블이 있었다. 창문을 통해 바다가 보였다. 제가 소파에서 잘게요. 남자가 먼저 말했다. 아니에요. 제가 소파에서 잘게요. 두 사람이 서로 양보하며 이야기하던 중 미영이 창가로 다가갔다. 어둠 속에서도 파도가 치는 소리가 들렸다. 남자도 따라와서 나란히 섰다.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다. 정말 와버렸네요. 미영이 작게 중얼거렸다. 후회되세요? 남자가 물었다. 아니요. 오히려 이상하게 편해요. 미영이 남자를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따뜻한 눈빛이 보였다. 저도 그래요. 아내 말고는 이렇게 마음이 편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기차에서보다 더 가까웠다. 남자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미영의 뺨을 살짝 어루만졌다. 그의 손바닥이 미영의 뺨에 닿는 순간 두 사람 모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감각을 느꼈다. 정말 따뜻하시네요. 남자가 중얼거렸다. 미영은 눈을 감았다. 25년 동안 이런 따뜻한 스킨십이 그리웠다. 그 순간 남자가 조심스럽게 미영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가져다 댔다. 매우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키스였다. 깊지도 않았고 길지도 않았다. 그저 따뜻하고 진심이 담긴 짧은 입맞춤이었다. 미영은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25년 만에 성우가 아닌 다른 남자와의 키스였다. 죄책감이 밀려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졌다. 키스가 끝났을 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이미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다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다. 이제 정말 미영이 말을 시작했지만 끝내지 못했다. 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요. 남자가 대신 말해주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았다. 이미 우리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그 순간 세상은 정지한 것 같았고 객실의 고요가 두 사람의 비밀을 가려주었다. 새벽 2시경부터 바람이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 창문 틈으로 더 강한 바닷바람이 들어왔다. 태풍 경보 소식이 흘러나왔다. 강릉 지역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되었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해 주시고 외출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영과 남자는 창가에 앉아 거세지는 바람을 바라봤다. 호텔 복도의 등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객실이 잠시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다. 정전인가 봐요. 미영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몇 분 후 완전히 정전이 되었다. 객실은 완전한 어둠에 휩싸였다. 오직 창밖에 희미한 새벽빛만이 방 안을 조금 밝혀주었다. 미영은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축축해져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남자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창가로 향했다. 밖으로는 거센 바람에 휘날리는 나무들이 보였다. 수평선은 완전히 지워져 있었고 하얀 포말만이 끝없이 해안으로 밀려오고 있었다. 문 밖에서는 비가 카펫처럼 두껍게 깔려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침대 끝에 놓인 담요가 축 늘어져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뜨겁고 바깥은 차가웠다. 안과 밖의 온도가 부딪히면서 유리창에 김이 올랐다. 어젯밤의 흔들림이 아직 몸에 남아있어요. 미영이 작게 말했다. 기차에서의 기억을 말하는 것이었다. 저도 그래요. 남자의 숨이 가까웠다. 하지만 지금은 파도 소리가 더 가까웠다.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서 두 사람의 감정도 잠시 멈춰 선 것 같았다. 도망이 아니라 멈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미영이 갑자기 말했다. 뭐가요? 제 인생이요.
계속 달려왔는데 이제는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아내가 떠나고 나서 계속 바쁘게만 지냈는데 이렇게 멈춰 있으니까 여러 생각이 드네요. 두 사람은 의자를 창가로 끌어와 나란히 앉았다. 그리고 말없이 포구를 들었다. 유리창을 두드리는 비가 마치 심장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비가 그치면 남자가 짧게 말했다가 멈췄다. 미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말 대신 손목의 맥이 조금 느려졌다. 어제의 불이 오늘의 어둠에 잠겼다. 그럼에도 잔열은 남았다. 바다는 더 거칠어졌다. 우리의 시간은 그 자리에 멈췄다. 새벽 4시 정각. 갑자기 객실에 불이 다시 들어왔다. 정전이 복구된 것이었다. 조명은 낮게 설정되어 있었지만 오랫동안 어둠에 있던 눈에는 충분히 밝았다. 복도에서 젖은 카펫 냄새가 스며들어왔다.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정전이 복구되면서 호텔 전체가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창가 쪽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몇 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테이블 위에는 룸서비스로 시켜 먹었던 찻잔 2개가 놓여 있었다. 이미 차는 다 식었고 컵에서 올라오던 김도 사라진 지 오래였다. 바닥에는 작은 물자국들이 여러 개 남아 있었다. 미영은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으로 창문에 맺힌 김에 작은 동그라미를 그렸다. 하지만 금세 번져서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 정전이 복구되면서 현실감이 다시 돌아왔다. 지금까지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는데 불이 들어오자 다시 시계 바늘이 돌아가는 것 같았다. 오늘까지만. 미영의 입에서 조심스럽게 말이 나왔다. 자신도 놀랄 정도로 확고한 목소리였다. 남자가 고개를 들어 미영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오늘까지만이요? 네. 내일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야죠. 미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길게 내쉬었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웠다. 남자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미영을 바라봤다. 그러더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겠죠. 남자가 일어나서 창문을 반쯤 열었다. 태풍의 여운으로 강한 바닷바람이 객실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미영의 머리칼이 바람에 흔들렸다. 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은 창가에 나란히 서서 바람을 맞았다. 어젯밤만 해도 그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딘지 다른 거리감이 느껴졌다. 조금의 틈, 그 틈이 필요했다. 미영은 자신의 심장이 천천히 가라앉는 소리를 들었다. 어젯밤의 설렘과 떨림이 점차 진정되어 가고 있었다. 후회는 없으세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없어요. 오히려 고마워요.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저도 그래요. 아내가 떠나고 나서 마음이 죽은 줄 알았는데 우리 모두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었네요. 맞아요. 그걸 확인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남자가 창문을 닫고 미영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다. 고마웠습니다. 그가 말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다. 그 한마디가 밤 전체보다도 무겁게 느껴졌다. 때로는 길고 감정적인 말보다 짧고 진실한 말 한마디가 더 큰 울림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후 2시가 넘어서야 태풍이 완전히 지나갔다. 아침빛이 해변을 씻어냈고 바다는 몰라볼 정도로 맑았다. 파도는 여전히 높았지만 색깔만큼은 놀랍도록 투명했다. 미영과 남자는 체크아웃을 하고 기차역으로 향했다. 오후 3시 서울행 KTX가 있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기차를 타기로 했다. 로비에서 우산을 빌렸다. 태풍은 지나갔지만
아직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우산 끝에서 물방울이 또르르 흘러떨어졌다. 호텔에서 기차역까지의 길은 조용했다. 시내 전체가 젖어 있었다. 도로의 아스팔트, 인도의 바닥, 모든 것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면서도 별말을 하지 않았다. 각자 우산을 들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다. 뒤쪽에서는 바다가 따라오고 있었다. 짠내가 바람을 타고 계속 전해져 왔다. 기차역에 도착하자 플랫폼 특유의 금속 냄새가 코를 찔렀다. 전광판을 확인했다. 3시 서울행 KTX 정시 출발 예정이었다. 아직 20분 정도 남았다. 멀리서 기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를 들으니 정말로 이별의 시간이 왔다는 것을 실감했다. 두 사람은 플랫폼 한쪽 구석에 나란히 섰다. 말할 게 많을 것 같은데 남자가 먼저 말을 꺼냈다. 하지만 말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영이 그의 말을 이어받았다. 맞아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기차가 플랫폼에 진입했다. 승차 시간이 되었다. 미영은 가방을 들고 한 발 먼저 기차 쪽으로 향했다. 안녕히 가세요. 남자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도요. 정말 고마웠어요. 기차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다. 미영은 창문에 묻은 물자국을 손수건으로 닦아냈다. 창 밖으로 플랫폼이 보였다. 남자가 그곳에 서 있었다. 검은 우산을 조금 기울인 채로 미영과 눈이 마주치자 아주 작게 고개를 숙였다. 미영도 창문 너머로 작게 손을 흔들었다. 출발 벨이 울렸다. 기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플랫폼의 남자 모습이 점점 뒤로 밀려갔다. 기차가 속도를 높이면서 강릉 시내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다. 바다는 멀어졌지만 창문을 조금 열자 여전히 짠내가 전해져 왔다. 바다는 멀어졌지만 그 향기는 남아있었다. 미영은 좌석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지난 하루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남편과의 다툼, 홀로 떠난 밤기차, 그리고 그 기차에서 만난 낯선 남자. 나는 알았다. 미영이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밤은 끝났지만 흔적은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을. 1시간 50분 후면 서울역에 도착할 것이다. 성호가 기다리는 집으로 25년간 살아온 그 삶으로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우리 모두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었네요. 그 말이 맞았다. 미영은 자신이 아직 여자라는 것을, 새로운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까지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며 계속 마음에 울렸다. 오늘까지만. 그 한 줄이 길게 울리고 있었다. 끝이면서 동시에 시작이었다. 한때의 열정의 끝이면서 새로운 자신에 대한 발견의 시작이었다. 기차는 계속 서울을 향해 달렸다. 창밖 풍경이 바뀌어도 미영의 마음속에는 강릉의 짠내가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 짠내와 함께 지난 밤의 모든 순간들이 소중한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성호에게 돌아가겠지만 이제는 다를 것이다. 더 이상 예전의 미영이 아니었으니까. 50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맛본 미영이었으니까. 미영의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24시간이 끝났다. 그리고 그 흔적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이었다.